콩, 밭에서 나는 쇠고기. 한국인의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농산물. 한국은 콩의 원산지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야생 콩만도 1,100여 종류. 그러나 한국의 콩 자급률은 5%. 우리가 먹는 콩 100알 중 5알만이 국산이다. 나머지 국산 콩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지겹게도 내리던 비가 그쳤다. 올여름 잦은 비는 물에 약한 식물 고추 농사에 치명타를 입혔다. 괴산의 농부 박태환 씨의 고추밭도 초토화되었다. 지난 5월 종묘상회에서 사온 씨앗으로 키운 고추 모종을 약 1,500평방미터 밭에 심었지만 단 한 포기도 건지지 못했다. 함정병이라는 게 들어갔고 이게 바이러스가 오면요 순식간에 번져요. 전체 밭에 안 많거든. 그래서 보기만 하면 성질하고 저 잘라버렸어요. 함정병이 와서 올해 또 기후가 이러는 바람에 더해갖고 지금 우리 주변에 고추 심은 사람들 다 이렇게 잘랐어요. 다.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은 아내도 남편 못지않다. 지금 이것이 이런 거 다 사서 이게 깔아놓은 건데 이게 300평당 한 17만 원 정도 될걸요. 이게 포대가 그러는 거니까 공이 아깝죠. 뭐 이런 게 힘도 많이 들었고. 약 1,500평방미터 고추밭에 들어간 씨앗값도 만만치 않다. 병충해에 약한 고추는 품종별로 씨앗값이 한 알당 8원에서 66원까지 다양한데 가장 비싼 씨앗을 심는다면 약 1,500평방미터 밭에 씨앗값만 35만 원이나 들어간다. 아마 올해 가을에 아마 고추값이 아마 금값일걸요. 금값 될 거야. 치솟을 가격 걱정을 하게 할 만큼 대부분의 노지 재배 고추가 단저병에 치명타를 입은 것과는 달리 이곳의 고추는 건강하다. 토종 고추를 심었기 때문이다. 빵빵이초라고 불리는 이 고추도 토종. 직접 씨앗을 받아서 길러냈는데 토종 고추는 품종에 상관없이 최악의 기상 조건을 이겨냈다. 작년부터 고추를 심어봤는데 확실히 강해요. 확실히 강하고 지금 보셨지만 그래도 많이 안 죽었잖아요. 저쪽 세 번째 가면 거기는 일반 고추, 청양고추 심었어요. 거의 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뽑아내 버렸다고. 아무튼 좀 강한 것 같아요. 강하고 뭔가 빨리 적응을 하고 그 대신 자라는 걸 관찰하면 늦어요 좀. 이 농장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것이 토종의 특징. 씨앗을 받아서 재배할 수 있게 토착화된 종자가 토종이다. 토종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유전 인자가 이제 수평 저항성이라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전부 걸리지만은 왕창 망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어떤 신품종은 어떤 몇 가지 병충해의 강한 특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레이스, 그러니까 어떤 그 병균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아주 왕창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토종이 갖는 그 중요성이라는 거는, 토종은 여러 가지 유전인자를 가져서 그런 유전인자를 항상 우리가 꺼내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우섭 씨가 170도의 돼지를 방목 사육하고 있는 농장. 구지역 난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돼지들은 2008년 품종 등록된 토종돼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녀석들이다. 토종돼지는 외모로도 구별된다. 몸은 전체가 순흑색이고 옆구리에는 주름이 있다. 얼굴은 길쭉하고 길고 곧은 코 주위에는 세로주름이 있다. 또 코끝과 발굽이 흑색이다. 처지지 않고 앞으로 곧게 선 귀도 토종돼지의 특징. 그러나 토종돼지는 체구가 적고 성장이 느리다. 그래서 이우섭 씨는 토종돼지를 다른 품종과 교잡해서 사육하고 있다. 예, 여기 있는 돼지들이 그 흑돼지, 이 중축장에서 받아온 2세, 3세 된 애들이에요, 얘들이. 처음 분양받은 토종돼지는 5마리. 이후 경북 영주에서 수컷 토종돼지를 1마리 더 구해왔다.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순수혈통 토종돼지와 다른 품종과의 교잡을 통해서 모두 170마리로 증식시켰다.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축산과학원. 1988년 이후 토종돼지 순수화 복원 연구를 맡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건강한 수컷의 정자는 순수혈통 토종돼지 번식의 씨앗이다. 지금 저희 씨돼지에서 정액을 채취했습니다. 그 정액을 채취한 것을 지금 정자 보시듯이 정자 활력을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발된 정액은 냉동 보관한다. 이곳에는 현재 번식용 씨돼지로 2008년 품종 등록된 토종돼지 20마리의 정액이 보관돼 있다. 오늘은 국립축산원의 토종돼지 중 20두가 충북 종축원으로 이사가는 날. 방역 절차가 삼엄하다. 지난 구지역 파동 속에서 토종돼지도 살처분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만에 간신히 순수혈통 복원에 성공한 토종돼지가 멸종할 뻔했던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는 토종돼지의 안전을 위한 조처, 제2, 제3의 구지역 파동에 대비해서 분산 사육을 결정한 것이다. 구제역 질병은 이제 품종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래돼지는 토착화된 품종이니까 국내에 그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해서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좀 강건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북 종축원으로 옮겨진 토종돼지들은 교잡돈 생산 시험을 위한 유전 자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고유돼지 유전 자원으로 확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재래돼지는 처음에 특징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문헌상에 나와 있는 그 재래돼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그 똑같은 특징을 가진 돼지를 수집을 해서 약 20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거꾸로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 해서 그 순종으로 이제 품종을 고정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원 자체가 적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 중인 토종돼지는 전체 돼지 중 1.4%에 불과하다. 그에 비하면 사육 농가 수는 많은 편. 이런 사실은 토종돼지가 단순히 농가의 외면으로 사라진 것만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토종돼지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일제는 1908년을 전후해 버크셔종과 요크셔종 및 수입돼지를 한국에 도입해서 권업 모방장을 통해 토종돼지 개량 사업을 실시했다. 토종돼지가 체격이 왜소해서 경제 가치가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토종돼지는 잡종화의 길을 걷게 됐고 순수한 재래돼지의 혈통은 거의 소멸되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이 땅에서 사라져간 토종은 돼지만이 아니다. 3,500여 종이 넘는 토종콩도 미국의 농업탐사 원정대를 통해서 빼앗겼다. 일제도 미국의 토종콩 약탈을 거들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토종콩은 미국 콩산업의 중요한 모태가 됐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콩 유전자 보유국이자 콩 생산국, 연간 6,800만 톤이 넘는 콩이 생산된다. 미국 농무부에서 보관 중인 2만여 종의 콩 종자 중에서 5,000종이 한국의 토종콩이다. 미국 같은 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땅인데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이런 유전자를 이용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콩 생산량에 지금은 최고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됐죠. 콩 품종을 만들어낼 때도 이 다양한 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콩이 있어야 그 중에서 어떤 좋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북 괴산은 토종콩을 재배하는 농민이 많은 지역이다. 콩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기족 서리태, 서리태 중에 알이 좀 굵은 기족 서리태, 그 다 토종이죠. 그 다음에 선비잡이콩, 밤콩, 기장, 요 지금 올라온 게 요 벼처럼 생긴 게 기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까리 밤콩, 뭐 이렇게 하여튼 콩들 한 5가지를 여기 심었죠. 이수성 씨는 귀농 10년차 농부. 감자 후작으로 5종류의 토종콩을 재배하고 있다. 토종콩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지만 이수성 씨처럼 여러 종류의 토종콩을 함께 재배하는 경우는 드물다. 토종콩은 실패율이 적은 대신 단위 면적당 수입은 제일 작은 작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수성 씨는 재배한 토종콩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한다. 토종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도 일정 정도 이제 농사 수입이 있어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콩 종류는 이제 밤미콩 중심으로 세트화를 했더니 그 드시는 분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콩이 한창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내리는 비가 이수성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수성 씨는 그럴 때면 선배 농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밑에 그 기장은 고라니가 많이 뜯었네. 기장을 뜯었다고? 이도훈 씨는 이수성 씨의 농사 스승, 역시 토종종자 재배에 관심이 큰 농부다. 기장을 다 뜯었다고. 이게 들깨예요. 이렇게 이제 우선 여긴 그 마당가에 깻잎 따먹으려고 심어놓은 거고, 이제 토종이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었다가 낳는 대로 그냥 두고, 그리고 또 여기 씨 받아서는 대래 심을 때는 여기서 씨를 받아서 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집에서 이것을 반찬을 해놔도 맛이 오래 유지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누구 주시려고? 이도훈 씨는 토종종자의 가치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쿠바에서의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제가 쿠바라는 나라를 우연한 기회에 갔다 오게 됐는데, 거기가 그 90년대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모든 것이 끊기고 거의 굶어 죽어야 될 상황에 상자 텃밭을 하는 것을 보고요. 근데 그 상자 텃밭을 보면서 자기 나라 종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동안에 소련이나 동구권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탕수수나 뭐 담배 이런 것을, 고기 이런 것들을 뭐 소련에 주고 소련에서 기름이나 곡식을 이제 받아왔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다가 그게 끊기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 것들이 없죠. 종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도 그 토종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보면서 정말 이거 종자를
우리 자체 토종농자를 유지하고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식량의 그 중요한 시점에 따라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겠고 점점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많이 느꼈죠. 인도의 면화 재배 농민들은 토종 씨앗이 사라진 위험한 미래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비극은 세계적 종자업체인 몬산토가 목화다래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를 생산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BT 면화 종자를 보급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BT 면화 씨앗은 더 많은 수확량 대신 씨앗과 살충제 구입 비용만 가중시켰다. 그것은 가난한 농부들을 감당키 어려운 빚더미 속으로 몰아넣었고 지난 10년 새 인도에선 30분마다 한 명꼴로 농민이 자살하는 비극이 계속됐다. 한국에선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기는 대표적 황금성 작물인 고추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곳. 고추는 돈이 드는 만큼 재배 면적도 넓은 작물이다. 그래서 종자회사에선 수확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배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토종 씨앗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 뭐든지 지금은 씨 사야지. 그냥은 안 돼요. 뭐 무슨 작물이든지. 왜 씨를 꼭 사야 돼요? 아이들 그냥 뭐든지 수확도 낳고 수확 같은 것도 낳고 이제 회사가 다 저기 하니까 사서더라지 받는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씨를 안 받게 되셨어요? 모르지요.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현재 국내 종자 산업은 연 1,3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종자 회사가 판매하는 씨앗들 중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채집한 토종 종자를 그대로 또는 변형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있다. 품종 보호권을 먼저 등록하면 그 회사의 소유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점유율이 높은 종자는 대부분 외국 품종이다. 고추를 먹기 위해서 작년 한 해 한국인은 외국에 120억 원이 넘는 종자값을 지불했다. 한국의 농부들은 또 종자 회사에도 241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농부 송승영 씨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닌 씨앗의 숨은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7년째 최종 실험을 하고 있다. 왼쪽의 모종이 종묘상 배추씨에서 받은 2대째 씨앗으로 키운 모종이다. 그런데 그 배추 모종은 자라면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해버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대째 쭉정이 배추에서 씨앗을 받았다. 3대째 배추씨는 모종만큼은 또 1대째와 다름없이 키워냈다. 그런데 3대째 배추는 벌레에 맥을 못 쳤다. 그런 와중에서도 3대째 배추는 씨앗을 받을 수 있게 꽃을 피워냈다. 4대째 배추씨는 더 황당한 모양새의 배추를 키워냈다. 이렇게 일회용 씨앗에 불과한 것이 형질 조작된 종자회사의 씨앗이다.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F1이라든지 또는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이런 그 한 번 심어서 그 다음에 씨를 받아서 다시 심으면은 똑같은 게 안 나오고 뭐 이런 그 종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팔기 때문에 농민은 또 그거 갖다 심으면은 농사가 아주 농산물이 좋고 해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늘 종자회사에 가서 해마다 종자를 사서 심어야 되니까 이 종자 주권이라는 거를 이 농민한테서 이 종자회사로 다 넘어간 거나 한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요즘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종자 주권이다, 식량 주권이다 하는 거에도 상당히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토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충남 서천에 사는 서정희 할머니.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농민의 권리를 50년간 지켜온 농민이다. 한 50년 됐어요. 50년 동안 그러면 직접 씨 뿌리셔서 심으시고 그런 가지고 또 오고 그런 가지고 또 오고. 할머니가 시집와서 처음 씨앗을 심은 것은 토종 오이다. 이건 옛날에부터 이게 계속 해나온 여기 씨 줬잖아요 지금. 늙은 씨. 이게 50년 된 이게 노각이야 이게.
씨 종자하려고 또 둔 거. 저 속이도 안 했어 지금 안 베서 그러지. 지방은 아직 좀 밀린데 맛을 한번 보시라고. 맛보시라고 따. 맛보시라고 땄어요. 깨밀어봐요 좀. 이거 좀 빼놨으면 좋겠어. 맛이 확실히 틀려요. 이걸로는. 할머니는 올해도 가장 잘생긴 오이 2개를 씨바지로 남겨두었다. 맛도 그런데 별로요. 저는 먹어보고 이놈 여러 번 먹어본 게 이놈이 훨씬 맛이 나요. 이거 잎사구가 이거 누런해서 저 하면은 이걸 따야요 이제. 잎사구가 다 돼가지고 누런하면 이걸 따서 이제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그 씨를 바싹 발라서 말려놔요. 건조를. 시집 오면서부터 50년 넘게 지켜온 토종 씨앗들은 깡통 속에 보관한다. 녹두고 이건 상추씨, 이거는 옥수수씨 여기 있네. 이렇게 바싹 말려서 이 지금 막 멀쩡하잖아. 이게 씌우려고 이거 따서 말린 거. 그것도 씌우고 남은 거요 이게 옥수수 심고서. 이건 뭐야? 이건 저기네. 아옥씨네. 할머니에게 농부의 보물은 씨앗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친정어머니. 새색시의 혼수로 이보다 더 많은 토종 씨앗을 챙겨줬다고 한다. 이런 거 장에 가서 사 먹어버리도 하지 말고 집에서 가꿔서 먹어라. 그러면 큰 돈은 안 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철 토종 농산물로 차려지는 할머니의 밥상은 늘 푸짐하다. 토종 씨앗으로 편식 없는 식사 습관을 길러준 할머니의 밥상은 가족들에겐 보약이 필요 없는 건강 밥상이다. 저는 다 맛있어요. 어려서부터 먹던 것들이어서 그게 입에 다 배어 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훨씬 더 착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어머니 밥상, 토종이라고 하는 어머니 밥상을 먹을 때는 훨씬 좀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농부 이영문 씨는 섬으로 간다. 남해안 끝에 외딴 섬 벼락도. 이영문 씨는 이곳에서 토종 농사를 짓는다. 왜 이런 우산을 만들고 쓰냐면은 거미줄이 많거든요. 농약을 안 쓰니까. 그래서 내가 앞에 거미줄을 그려줄 테니까 갑시다. 이영문 씨가 펼쳐든 것은 거미줄 우산. 이 섬의 또 다른 농부 거미를 위해서 직접 만든 것이다. 어슴풀에 날이 밝으면서 거미줄이 드러났다. 이영문 씨가 거미의 움직임을 관찰하느라 바빠지는 시간이다. 우리는 거미가 많으면은 해충 밀도가 좀 있겠구나. 그럼 이것들이 집을 많이 지면 일꾼들이 많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자꾸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시간대에 이 새끼 거미들도 이제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이것들은 먹이 사냥 또는 그 산란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거미줄과 거미가 많다는 것은 주변에 이들의 먹잇감인 곤충이 많다는 뜻. 절지동물로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거미는 먹이를 찾아 옮겨다니면서 산다. 이영문 씨는 30년 넘게 토종 종자를 수집해서 보급하고 보존하는 일을 해온 토종 지킴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모두 이영문 씨가 직접 수집한 것들이다. 그 중에는 아마처럼 한반도에선 멸종됐다고 알려졌던 식물들도 많다.
이 콩 꼬투리 모양을 따서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지퍼 열리듯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면은 새끼 새 어린 조류들 입가에 노랗게 붙어 있는 그 부분처럼 생겼죠. 이영문 씨의 농장에는 거미줄만큼이나 풀이 우거져 있다. 심지어 토종벼가 밭에서 풀과 함께 자란다. 땅을 갈지도 않고 그냥 마른 땅에 씨를 뿌려서 수확한다. 토종 종자를 기르면서 이영문 씨가 찾아낸 태평농법이다. 내가 태평농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로는 흙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흙 위에 있는 작은 벌레들, 그 벌레들을 먹는 익충들 또는 우리 사람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는 농법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태평농법이 되었습니다. 흙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산다. 흙 속 동물들의 생활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서로 연결돼 있는데 지렁이는 굴파기 선수다. 자기 체중보다 50배나 무거운 흙을 밀치면서 파는 굴은 물이 통하는 배수구이자 통풍구, 또 식물 뿌리가 자라는 길이 된다. 톡톡이는 흙 속의 청소부다. 5mm도 안 되는 크기지만 흙 속의 낙엽이나 버섯, 다른 토양 동물의 배설물을 깨끗이 먹어치운다. 덕분에 홀가분해진 흙은 물질 순환이 빨라진다. 식물의 뿌리는 대개 부식층에 뻗어 있다. 흙 속에 녹아있는 무기물을 빨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분열한다.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흙 속에는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토양 생물이 많이 사는 흙일수록 부드럽다. 이것이 이영문 씨가 토양 동물과 토양 세균의 먹이사슬을 깨뜨리지 않는 무경운 직파 농법을 토종 농사에 적합한 전통 농법이라고 믿는 이유다. 내가 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지렁이도 있어야 될 거고 개미도 있어야 될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있어야 될 거고 이 생태 사이클이 모든 사이클이 다 맞아져 있고 손으로 이렇게 파져도 이렇게 부실부실한 흙이 파져나오는 흙, 이게 좋은 흙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수원시 도심에 위치한 토종 텃밭 농장. 이곳에선 천여 종이 넘는 토종 종자를 해를 바꿔가며 심어 기른다. 너무 익었어. 그러나 이 농장의 목표는 농산물 수확이 아니다. 더 많은 농부들이 기를 수 있게 토종 종자를 보급하는 게 목표. 오, 색깔이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가 안환식 박사, 국내 토종 연구의 대부다. 청참외. 이게 제 작년에 괴산에서 수집한 거예요. 드셔보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씨가 많고 이게 달진 않아요. 그래도 옛날 맛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농가에서 심어 가꾸는 것이 살아있는 토종 보존법. 이렇게 해서 안환식 박사는 한 농가에서 한 품종씩만이라도 토종 종자를 기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부야말로 가장 훌륭한 육종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시흥시에 위치한 도시농업 농장. 이게 주렁주렁 열려요. 이게 한 9월달까지 계속 꽃 피면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이게 먹으면 식감도 되게 좋거든요. 이 토종콩 또한 안환식 박사에게서 씨앗을 얻은 것이다. 이게 가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가끈 동굴에 이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콩 이름 하나에도 이 땅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사연을 갖는 것이 토종 종자다.
농가 보존이야말로 살아있는 토종 보존법이란 걸 실천하고 있는 이 농장에선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토종 종자를 알릴 수 있는 장바구니라는 판매 방법을 개발했다. 뭐 있어요? 오늘 여기 호박하고 오이 뭐 등등. 예, 호박이에요. 호박. 고추 넣었어요? 채민아 이거 봐봐. 이거 가끈 동부. 내 지금 쓰고 있는 거. 가끈 동부. 콩이야. 채민아 이거는 통째로 요리해서 먹는 거래. 이 껍질채 볶아가지고. 엄청 맛있대. 토종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장바구니는 2주일에 한 번 소비자 회원들에게 배달된다. 짜잔. 참외! 이게 토종 참외다. 개구리 참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토종 참외는. 토종 참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채민이 이런 참외 처음 봤지? 아니야, 나 개구리 참외 먹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콩깍지까지 먹어도 맛있다는 가끈 동부는 과연 어떤 맛일까? 요리법도 간단하다. 들기름에 볶다가 간만 맞추면 완성. 엄마인 이수긴 씨도 처음 맛보는 토종 콩 요리다. 아삭아삭 맛이네요. 나도 먹어봐야지. 채민 처음 먹지? 엄마 나. 맛있어 엄마. 그 안에 콩이 들어있다. 이수긴 씨기의 토종 농산물 장바구니가 갖는 최고의 매력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맛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진하게 기억하는 감각이 미각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인스턴트 음식과는 다르게 거칠고 쌉쌀하지만 어린 시절 밥상에서 익숙해진 토종 맛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도시의 주부 이수긴 씨가 가족과 함께 토종 종자를 지켜가는 방법이다. 주변에 보면 토종 종자를 살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알아보고 또 직접 이렇게 소비를 해주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힘들게 농사 지어도 이렇게 누군가 먹어주고 고마워해주면 또 토종 종자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이 땅에서 1000여 종이 넘는 토종벼가 재배됐다. 그러나 지금 들판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은 200여 종에 불과하다. 그 또한 토종이 아닌 계량종이 대부분. 이 땅의 논과 밭에선 물론 우리들 기억 속에서도 토종벼는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토종은 주변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켜내려온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토종을 지키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생물 자원을 지키고 우리의 밥상 또한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이다.